안녕하세요. 바른상속 대표 이종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산이 많은 것보다 차라리 적은 재산이었더라면 점점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에게 종종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무조건 재산은 많은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이분은 오히려 재산이 조금 더 적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정을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75세라는 나이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는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셨고 또 유언장이나 이런 준비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남겨진 재산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억 정도 가량 되고 또 건물이 30억짜리가 있습니다. 또 토지가 20억, 현금 10억, 총 80억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현재 나이가 45세입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한 20년 전에 유학자금으로 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개원할 때 현금 5억을 사전 증여 받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 딸은 나이가 43세이고 배우자는 꽤 괜찮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액 장학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지원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사전에 증여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현재 40세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학자금 마찬가지로 형과 마찬가지로 유학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사전 증여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가족의 구성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먼저는 가족끼리 협의를 통해 분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머님 생각과 첫째 아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종종 첫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건물이 있으니 나중에 네가 이 건물을 받아서 이곳에서 병원을 운영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물론 그 생각에 당연히 첫째 아들은 기분이 좋았겠죠. 어머니 또한 아버님 말씀에 동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생각은 이번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본인은 아파트와 현금 2억, 노후자금으로 한 2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연히 건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건물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어머님께서 내가 현금 2억을 받고 나머지 현금 8억은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는 20억 정도 되는 토지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첫째 아들과 어머니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들의 생각은 첫째 아들과 어머니 생각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둘째 딸이 오빠를 볼 때 오빠는 20년 전에 5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도 유학자금으로 지원을 받았고 또 최근에 병원을 개원할 때도 5억이라는 현금을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건물까지 이번에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 이런 상황을 수긍할 수 있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가족 간의 어떤 관계와 뭐 평상시 이렇게 소통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 그거를 수긍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에서 오빠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당연히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20억은 어머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현금 2억은 노후자금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것까지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 8억에 대해서는 오빠는 미리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둘째 딸과 동생이 각각 4억씩 이렇게 받는 게 맞지 않겠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로 이렇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분을 3분의 1씩 지분대로 갖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엄청나게 욕심이 많아서 막대 먹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또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어머님과 오빠가 첫째 아들이 주장을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데, 내용이 다른데 과연 합의가 원활히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협의 분할은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협의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까? 가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법정 지분대로 배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지분대로 배분을 받게 될 때는 상속 재산을 계산을 할 때 기존의 상속 재산에 플러스 특별 수익을 더해야 합니다. 특별 수익은 사전에 증여받은 것을 특별 수익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같은 경우는 특별 수익으로는 첫째 아들이 병원을 오픈할 때 현금을 증여받았던 5억은 당연히 특별 수익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5억씩 유학자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특별 수익으로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유학자금은 특별 수익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금 10억은 한번 빼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상속 지분대로 배정을 한다고 하면 85억에서 어머님이 받는 몫은 28억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받는 몫은 19억입니다. 처음에 협의할 때 어머님과 첫째 아들이 둘째 딸에게 주고자 했던, 협의를 하고자 했던 현금 8억에 비하면 상속 지분대로 한다면 거기에 11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도 19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19억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나 사전 증여 받은 5억이 있기 때문에 14억을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 지분대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서로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했다는 것은 가족 간에 서로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전 모르던 사람과 법정으로 다툼이 있는 소송을 진행을 해도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 거기에서 받는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상속 분쟁은 서로 어릴 때부터 평생을 봐왔던 그런 가족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받는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는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은, 상속 분쟁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소송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된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또 사망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된, 서로 전혀 소통이 안 된 그 재산들이 상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많은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재산이 상속이 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가족이 분열되지 않은 상황도 발생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재산이 아니라 제목처럼 오히려 적은 재산으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아파트와 현금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유학 간 거, 또 첫째 아들이 병원을 개원할 때 미리 현금 증여받은 그런 상황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녀분들은 아파트는 어머님이 여기 계속 사셔야 하니까 어머님으로 명의를 하자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님은 어차피 또 내가 죽게 되면 또 이거 또 세금을 내고 너희들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차라리 아파트는 각각 3분의 1씩 지분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분으로 아파트를 각자 받고, 그리고 나는 노후 자금으로 현금 한 4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현금 6억이 남게 되는데 오빠는 최근에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동생 둘째와 셋째가 각각 3억씩 현금을 나누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째 딸과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첫째 오빠와 형이 2억이라는 돈을 더 받았지만 충분히 이 정도 선이라면 서로 수긍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은 훨씬 더 그 전보다 물려받은 재산은 적지만 건물과 토지는 그런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원활하게 협의가 됐고 또 협의가 됨으로써 앞으로도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된다고 하면 오늘 제목처럼 재산이 오히려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런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속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생전에 상속 설계를 건강하게 제대로 해놓지 않을 때는 남겨진 가족들이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분쟁의 소지 또 작은 다툼의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 상속 설계가 또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편안하게 연락을 주셔서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고 나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불키고 싸우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불상사들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